오늘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리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구입한 재화 용역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면은 사업자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 물건 가격의 10%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10%만큼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수취하려고 하겠죠.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수취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급자의 매출 내역,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매출 내역이 전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1번 보시면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혀 피해 재산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일단 자기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업무 관련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겁니다. 이거는 불가피한, 의도적인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혔다는 거, 고의 중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피해 재산 수리에 관련됐다. 자기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 준 거에 대해서 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돈이 들겠죠. 수리를 해주니까. 그리고 그때 수리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2번 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구입한 재화가 화재, 도난 이런 거 당해가지고 멸실된 경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거 다시 한번 봐야겠죠. 1번 보시면 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입한 재화다. 근데 화재, 도난, 파손, 부패됐다. 일단 구입을 할 때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겠죠. 구입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상태인데 이렇게 선제지변 나서 해당 재화가 멸실된 경우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소유재산 있죠. 소유재산 파손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둘이 짬뽕 된다는 겁니다. 소유재산 파손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손 등으로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재화를 구입한 자가 손해를 본 겁니다. 자기가 대손세액 같은 거죠. 자기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상태예요.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이거를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러므로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사업자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 고객에 대한 판매 확대를 위해서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중요한 거 이거죠. 용역을 무상 공급한다. 그럼 해당 용역 공급에 관련된 매입수액은 매출수액에서 공제한다.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겁니다. 용역을 무상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그럼 관련된 매입수액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용역의 무상 공급도 원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게 맞지만 과세 포착을 힘들죠. 음식점에서 종업원들한테 설렁탕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이거를 이 과세관청이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파악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용역 공급 관련된 매입세액, 그러니까 설렁탕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설렁탕 관련된 매입세액 이런 거는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 용역에 무상 공급했는지 그거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또 불공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준다. 4번 사업자가 면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과세 거래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제하죠. 면세제화를 공급받고 과세 거래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거를 공제해주면 안 되겠죠. 이거를 공제해주면은 이 규정을 이제 남용해가지고 자기는 착각했다 해가지고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 공제받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5번 사업자가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신주 발행을 위해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신주 발행비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 일단 주식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식 거래, 주식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거래, 유가증권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신주 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 이것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주 발행비입니다. 신주 발행비. 이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은 이 법률 비용, 이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급받는 자는 신주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차피 이 주식 발행하는 거니까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가증권 거래 자체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도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나오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근데 이건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2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매입세액은 재화 용역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그러니까 사용 시점이 아니에요.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 세금계산서를 어차피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그 발급된 걸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2번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입재화,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업무 관련성 있죠? 사업 관련해서 수입하는 재화. 이 재화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증상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업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 매입세 공제 해줘야 되겠죠.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는 열심히 매입세 공제 세금 계산서 수취해 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사업의 포괄 양도에 따라 과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 규정에 의해서 그 대가를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일단 사업의 포괄 양도, 이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어차피 매입자, 이거를 과세하더라도 매입자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사업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그 매입세 공제를 매입 그 부가세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대리납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대리납부가 부가세법은 두 개가 있죠. 재화 용역의 수입에 대한 대리납부, 그리고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대한 대리납부. 대리납부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역 수입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대리납부 규정 따로 또 보니까 그때 설명하려 하고, 일단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 있죠. 이거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사례가 굉장히 많고 이걸 일일이 봐가지고 판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아닌데 포괄 양도로 착각하는 경우 그럼 사업의 포괄 양도인데 아닌 걸로 착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급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겠죠. 어차피 사업자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그리고 공급받는 자 양수인이죠. 양수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매입세액 나중에 공제 받겠죠. 사업에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거는 거래징수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추징 당하고 나중에 공제받는다. 어차피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1번, 2번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아닌데 포괄 양도인 것으로 착각한다. 포괄 양도 판단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공급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죠. 원래 포괄 양도가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복잡해진다.
너무 또 이거 납세자한테 불이익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대리납부 규정을 둔다는 겁니다. 대리납부 규정. 그럼 이거는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에서 납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업 포괄 양도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가 포괄 양도인지 파악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는 부가가치세 거래 상대방, 그러니까 사업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에 납부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자기 관련 매입세액을 나중에 공제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 이 재화를 구입하여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어차피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 어차피 처음부터 면세 사업 같은 경우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게 당연하겠죠. 5번 재화 용역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후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제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재화 용역 구입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거는 언제든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은 세금 계산서를 관련해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겁니다. 3번 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재화 구입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입세를 공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통해서 매입세를 또 그때도 공제 안 한 겁니다. 수정신고 할 수 있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나중 차후에 경정기간 확인을 통해서 매입세를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거 중요한 규정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받았는데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안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안 받고 차후에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서 경정기관이 경정을 할 때 그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규정이죠. 2번 재화 구입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통해서 매입세를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리고 합계표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정신고입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봐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경정기관이 경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 이때 매입세 공제주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3번 재화 용역 공급 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다. 원래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공급 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받은 경우. 그다음 4번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이게 또 이번에 개정된 규정이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재화 용역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 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가 있다. 어차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거래 내역 포착이죠. 공급자가 제대로 매출 신고했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어차피 나중에라도 좀 늦게라도
수치해서 수정신고나 경쟁청구하는 경우, 이런 수정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공제 준다는 거 바뀌었어요. 거래 내역 포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개시일까지 역사한 기간 내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미등록 과세를 부과한다.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업자 등록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좀 있어요.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허가해 주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입니다.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발생했다. 이걸 25일로 하면은 안 되겠죠. 25일이 납부 기한인데 이때, 그리고 신청을 해도 한 이틀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한 27일 이때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25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4번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일반 매입자 발행 세금계에서 발급 대상 금액은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란다. 이거 1번이 틀린 겁니다.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매입자 발행 세금계에서는 그거죠. 공급자가 세금계산을 발급 안 해주는 경우입니다. 공급자가 갑질을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준다. 그러니까 갑의 위치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 이 경우 공급받는 자 있죠. 이 사람 너무 억울하겠죠. 자기는 매입세 공제 받는 경우 그 10%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공급자 아니라 매입자, 공급받는 자,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서 매입자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게 공급받는 자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받는 자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3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해.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죠.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4번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5년간 보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5번 간이 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금 불공제한다. 어차피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거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못합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5번 예정신고 기간은 매입세 공제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와있죠. 1번 1월 4일 보시면 구조 관련 공사비 5,4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음식업자입니다. 음식업자가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구조 변경, 음식 조리실 구조 변경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 540만원 매입세 공제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일 보면 음식 원재료의 면세농산물 가공기계 구입에 540만원을 지급했다. 이러면 좀 헷갈리는 거죠. 면세농산물 가공기계 구입비.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때문에 이런 면세농산물 가공기계 구입비도 매입세액 불공제되지 않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면세농산물 가공기계 구입비니까 또 이걸 또 의제매입세액 공제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그 면세 원재료를 취득해서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 매입세액 공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공기계죠. 가공기계이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과세 사업이죠. 이 과세 사업, 음식점업 과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기계를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이 있어요. 과세 사업자의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제해 준답니다. 그다음에 1월 15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거는 당연히 공제해 주면 안 되겠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그다음에 회식비 50만 원을 지급했고, 이건 공제해 주는 게 맞겠죠. 복리후생비,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신축 점포 부지 형질 변경과 관련해서 300만 원을 지급했다. 형질 변경은 그 토지의 형상 있죠. 그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을 깎는다든지 흙을 쌓는다, 아니면 땅을 뭐 고르게 한다, 이런 거 형질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과 달라요. 지목 변경은 따로 있고 이거는 형질 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토지 공급은 면세. 그리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라는 겁니다. 어차피 토지는 부가가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아예 과세하는 것도 안 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거는 불공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